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말을 걸어온다.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자. 충분해. 하는 속삭임이 들린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물은 영원히 끓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 기대치를 낮추고 싶기도 했고, 다가온 기회를 모른 척 외면하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었다. 99도와 100도의 차이를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고통을 참고 견뎌야 변화가 이루어진다. 솔개의 수명은 40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가 되면 발톱이 노화하고 깃털과 부리가 길게 자라 사냥을 하지 못한다. 이때 솔개는 생사를 건 선택을 한다. 그대로 죽어갈 것인가, 새롭게 변화할 것인가. 변화를 선택한 솔개는 바위 위로 올라간다. 단단한 바위를 쪼아 무딘 부리를 깨트린다. 깨어진 부리 속에서 새 부리가 돋아나면 노화한 발톱과 깃털을 하나하나 다 뽑아낸다.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딘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 발톱과 깃털이 다시 돋아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 이처럼 변화란 익숙한 상황에서 낯선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을 버리고 불편하고 불안정한 환경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참고 견뎌야 변화가 이루어진다. 불행하다면 더 처참한 상황을 상상하라. 비극적인 주제를 다룬 영화가 관객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주인공이 겪는 역경이나 불행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함께 울고 웃으면서 자연스레 자신의 감정을 정화시킬 수 있어서다. 아울러 주인공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기 때문이다. 고대 페르시아 속담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내게 신발이 없다는 사실을 슬퍼했다. 만약 그대가 지금 우울하다면 전 세계 인구 중 그대 자신과 운명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눈을 돌리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더 처참한 상황을 상상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이 훨씬 더 가벼워진다. 삶을 바꿔줄 한 문장.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그 문장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것 말고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내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진다.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진다. 두렵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질 것이고, 아프다고 생각하면 병이 될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분명 실패할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사실 거의 유일한 문제는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자신을 지배하는 것뿐이다. 생각을 지배하고 두려움을 지배하고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다. 위험 속의 보물. 내가 위험을 감수하거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위험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스티븐 코비는 인간의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라고 말했다.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로 인해 인생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뿐이다. 모든 위대한 결과는 대부분 위험을 무릅쓴 결과다. 위험을 거치지 않는 대가는 작고 보잘것이 없으며 쉽게 사라진다. 위험 속에는 기회라는 보물과 변화라는 보물, 그리고 보상이라는 보물이 있다. 인생에서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변화하고 보상을 얻는 모든 일이 위험의 콩깍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위험이란 칼과 같아서
나를 잡으면 다치지만 손잡이를 잡으면 멋진 도구가 된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피하기만 하면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동양에서도 식약동원이라 하여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고 보았다. 매일 1kg이 넘는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 문제는 음식물을 통해 생명활동을 방해하는 독소가 함께 들어온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몸에 이롭냐 해롭냐가 아니라 눈과 입으로 음식을 평가하고 선택한다. 또한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화학물질로 가공된 식품들이 매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암 진단을 받자마자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절제하게 음식을 먹어왔는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이로운 음식을 취하는 것. 이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이다. 원인을 알았으니 치료법 또한 분명하다. 음식부터 바꾸는 것이다. 나는 환자들과 상담할 때마다 이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한다. 어쩌다 한 번인데 뭐가 어때? 라는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것들만으로도 당신은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어느 정도 허용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살을 뺄 수 없고 음식 습관을 바꿀 수도 없다. 당신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고 할 경우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인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니코틴 중독자가 반갑으로 줄인다고 해서 니코틴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겨우 이 정도의 지방인데 뭐가 어때? 라는 생각이 당신을 비만과 심장병이라는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지방의 섭취를 완전히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헤로인, 코카인, 니코틴을 끊는 방법과 똑같다. 바로 한 번에 딱 끊는 것이 그 유일한 방법이다. 살이 찌는 이유. 인간이 섭취한 음식에 독성 물질이 있으면 간에서 1차로 걸러진다. 걸러지지 못한 독성 물질은 신장으로 보내 여과 시스템을 통해 제거한다. 신장뿐만 아니라 땀, 오줌, 대변, 호흡 등으로도 배출된다. 그러나 당신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독소가 10개인데 매일 15개씩 들어온다면 처리하지 못한 독소는 어디로 가겠는가? 이때 우리의 현명한 몸은 살기 위해서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 노폐물을 저장한다. 바로 지방세포다. 살이 찌는 것은 우리 몸이 죽지 않고 살아내기 위한 안간 힘의 자생 노력이란 뜻이다. 과다한 독소가 혈액에 침투하면 목숨이 위험해진다. 그래서 일단 지방이라는 안전한 장소에 저장하는데 독소가 계속 늘어나면 우리 몸은 지방과 수분을 늘려서라도 독소를 저장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당신이 아무리 적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독소 가득한 음식만을 먹는다면 살이 찌게 되어 있다. 당신이 태어나서 평생 먹어야 할 음식의 양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 빨리 먹으면 빨리 죽을 것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조금씩 사용한다면 장수하고 건강하며 양의 성질을 지닌 모든 것도 허무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뱃속에다 내다 버리는지 생각해보면 끔찍할 정도다. 그것이 모두 생명이다. 생명을 그리 함부로 똥으로 만들어 버리니 세상의 조화가 당신을 더 이상 도울 일이 사라지는 것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종이, 연필, 휴지, 책상도 원래 생명이다. 모두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 이것을 배우면 부자는 처음과 끝을 다 배우는 것이다. 공복이 최고의 약인 이유. 자가포식. 음식을 먹고 나서 16시간이 지나면 몸이 지니고 있는 자가포식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자가포식이란 세포 내 오래된 단백질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활동으로 세포가 기아나 저산소 상태에 빠졌을 때 활성화된다고 한다. 신체의 질병과 노화는 세포가 늙거나 파괴되면서 발생한다. 자가포식에 의해 오래되거나 파괴된 세포가 내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면 질병을 멀리하고 노화의 진행을 멈출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복 시간을 만들면 내장의 피로를 해소하여 기능이 활성화되고 면역력도 향상된다. 혈당치가 내려가고 인슐린의 적절한 분비가 촉진되어 혈관 장애가 개선된다. 세포가 다시 만들어져 신체적 이상과 노화의 진행이 개선된다.
이처럼 다양한 몸의 리셋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로 공복은 최고의 약인 것이다. 공복 시간을 만들면 다양한 몸의 리셋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내장의 피로를 해소하여 기능이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향상된다. 혈당치가 내려가고 인슐린의 적절한 분비가 촉진되어 혈관 장애가 개선된다. 지방이 분해되어 비만을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가 개선된다. 세포가 다시 만들어져 신체적 이상과 노화의 진행이 개선된다. 몸을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의 발생이 억제된다. 암과 치매,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자가포식이 활성화되어 몸이 안에서부터 생기를 찾아 되살아난다.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려면 연속적으로 16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이 필요한데 수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무리하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다. 가능하면 매일 계속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주말을 이용해 한 번만 실천해도 몸의 리셋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러운 방은 마이너스 자장을 불러온다. 청소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 바로 당신 방의 상태입니다. 그런 당신의 방에 일정한 자장이 일어나 당신이 바라고 있는 에너지와 동질의 것을 끌어당깁니다. 더러운 것이나 더러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거기에서 마이너스의 자장이 생기게 되어 마이너스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힘을 증폭시키고 나쁜 사태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냥 놓아두면 아무리 플러스 사고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성공과는 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일이 더욱 증폭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청소하여 더러움을 제거함으로써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고 플러스 에너지를 추가함으로써 좋은 것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함이 배로 증가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여러 번의 반복된 실패 후에 내가 행한 가장 현명한 행동은 운동이었다. 생각을 추스리고 법원과 빚쟁이와 상대하며 주위의 동정과 비난을 버티려면 무엇보다도 잘 나온 가슴 근육과 팔뚝과 건강한 다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걸었다. 처음에는 터벅거리고 때로는 비틀거리며 신발은 바닥을 끌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몸과 마음은 천천히 균형을 유지해갔다. 몸이 건강해지자 자연히 모든 것에 자신감이 붙고 실패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갖추게 되었다. 나는 다시 꿈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꿈은 마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몸에서도 함께 나왔다. 어머니의 태몽처럼 내 꿈도 이루어졌다. 이제 내 사업은 수백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있다. 하루에는 2번의 6시가 있다. 아침 6시와 저녁 6시다. 아침 해가 오를 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가 해 아래 집에 들어갈 때의 장엄한 기운을 결코 배울 수 없다. 누구든 일단 성공하고자 한다면, 건강하고자 한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서 해를 맞이하고 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해를 보지 않고 얻은 모든 재물과 성공은 언젠가 어느 날 바람처럼 사그라진다.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자수성가한 인물 중에 늦잠을 자며 성공한 인물이 없고 부모 덕에 물려받은 권력이나 재물을 늦잠을 자면서까지 유지한 인물이 없다. 독재자나 탐욕스러운 기업가들마저 아침 해를 무시하고는 그 삶을 지켜낸 인물이 없다. 해는 이 땅 아래 모든 만물을 일으켜 세우고 번성시킨다. 아침 해가 오를 때 그와 함께 운전하고 그와 함께 운동하고 그와 함께 기지개를 펴는 인간들은 성공의 첫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도 못한다. 가난은 모든 선한 의지를 거두어가고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존감마저 앗아간다. 빈곤은 예의도 품위도 없다. 음식을 굶을 정도가 되거나 거처가 사라지면 인간의 존엄을 지킬 방법이 없다. 빛을 지는 일이라도 생기면 하루는 한 달처럼 길고 한 달은 하루처럼 짧아진다. 매일매일 배는 고픈데 빚 갚는 날은 매달 날아오기 때문이다. 또한 가난은 가족의 근간을 해체시킬 수 있다. 가난이 길어지면 울분이 쌓이고 몸에 화가 생기며 건강을 해치게 된다. 가난은 낭만이나 겸손함이란 단어로 덮어놓기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다. 5천억 자산가가 땅에 떨어진 3페니를 주었던 이유. 성공의 기초. 비가 내리던 어느 여름날 백화점 앞에서 한 거린이 저녁값이 마련됐는지 동전 몇 개를 골라내더니 길바닥에 버리고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자리엔 3페니가 버려져 있었다. 나는 비를 맞으며 몇 걸음 걸어가 젖은 3페니를 손톱으로 집으면서 이 동전들은 돈의 씨앗이다라고 중얼거리며 주머니에 넣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코 큰 돈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보석을 줍듯 소중히 주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작은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큰 돈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작은 돈은 큰 돈의 씨앗이고 자본이 될 어린 돈이기에 씨앗을 함부로 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키우지 못한다. 작은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마련해서 투자나 사업의 마중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기초다.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자생력이란 스스로 생존하는 힘을 말한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생명체의 가장 큰 매력이다. 또한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사람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사회적 자생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돈 버는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하지만 언제나 내 대답은 한결같다.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이다. 내가 먼저 살아남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족을 위해 잉여 자산을 만드는 능력이 삶의 기본이다. 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인생에서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 때까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독서를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이유. 최근 신경가소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독서는 거의 모든 뇌 영역을 활성화해 뇌세포를 증가시키고 지능을 상승시킨다. 독서를 할 때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내용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뇌는 실제 경험과 이 시뮬레이션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독서는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에 가깝다. 실제로 독서는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후두엽, 언어 지능 영역인 측두엽, 기억력과 사고력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좌뇌를 활성화한다. 또한 책 내용에 따라선 감정과 운동을 관장하는 영역까지 활성화한다. 즉, 뇌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다. 독서를 하게 되면 다양한 뇌의 영역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활성화되고 뇌세포의 증가로 뇌신경망이 촘촘해진다. 즉, 지능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버티는 데 집중하라. 버티는 자가 이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버티는데 각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 이는 진리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 나는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에 이 책을 집어들었을 수도 있다. 진심을 다해 당부한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버티는 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고 진정한 승리다. 이것보다 무서운 힘은 없다. 나는 꿈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꿈을 실제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도구가 바로 끈기다. 끈기가 없으면 생각을 현실화할 수 없다. 평범한 사람도 끈기가 있으면 비범해지고 비범한 사람도 끈기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 된다.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그리고 세상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기회는 항상 다시 돌아오는데 끈기가 없으면 돌아오는 것을 보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 중에도 낙오자들이 수두룩하다. 모두 끈기가 없기 때문이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꾸준히 묵묵히 계속하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힘은 없다. 절대 느린 것을 염려하지 마라. 멈추는 것을 염려하라.